진주성이 무너지면 전라도가 무너지고 조선이 무너진다는 신념으로 많은 장수들이 자발적으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의병장 총사령관인 창의사 김천일과 전라도 의병장이었던 경상우도 병마사 최경회 등입니다. 웅치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충청 병마사 황진 장군도 부하 700명을 데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한산대첩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수립병진 작전을 박살내버린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군이 육로를 통해 전라 좌수영이 있는 여수를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순신의 수군은 본영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을 것이고 전라도는 왜군의 말발굽발에 집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전쟁을 통틀어 전라도는 온전히 보존되었고 조선은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라도는 왜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였고 인구 밀도 또한 높았죠. 당연히 조선군의 식량과 병사, 무기 공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선도 알고 왜도 아는 일이었죠. 임진왜란 최후의 보루 전라도 사수를 위한 최대의 전투는 전주의 웅치 이치 전투와 진주성 전투였습니다. 웅치 이치곡에는 전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7월 7일과 7일 8일 이틀에 걸쳐 왜군 1만 5천 병력이 이곳을 공격해 옵니다. 조선군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전주를 지키는 부대는 용인에서 1600명의 와키자카 부대에 격파당한 5만 병력의 일부였고 지휘관 또한 용인에서 패한 전라관찰사 이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주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에 조선군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적에 대적했습니다. 마이산과 운장산 사이의 웅치고개와 운장산과 대둔산 사이의 이치고개에서 황진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조선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임난이 시작되고 한양과 평양이 함락될 때까지 변변히 싸워보지 못했던 조선군이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첫 전투였습니다. 황진 장군은 황희정성의 5대손으로 종육품 동복 현감이었는데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6개월 뒤 종이품 충청 병마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위에서 삼성 장군이 된 것이죠. 그의 무공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육로와 해로가 7월 8일 웅치 이치 전투와 한산대첩에서 동시에 막혀버리자 왜군은 제3의 루트를 개척합니다. 바로 경남 진주성을 깨고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때는 10월 6일 부산을 출발한 왜군 3만 병력이 진주성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의 병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한때 함락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결국 대승을 거두었죠. 진주성에서의 패전 소식에 도요토미는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왜의 정예부대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1만의 병사와 장수 300명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반면 조선의 사망자는 8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진주대첩 또는 1차 진주성 전투라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김시민 장군은 전투 마지막 날 저격수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합니다. 한산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과 진주대첩의 주인공 김시민 장군은 10여 년 전 함경도 두만강에서 함께 근무하며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전우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두 명장은 전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1593년 6월 왜는 2차 진주성 전투를 일으킵니다. 도요토미는 1차 진주성 전투의 패배를 수력하고 전라도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진주성 통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5번이나 내려보냈다는 도요토미의 명령서는 정말 잔혹합니다. 전 병력을 동원해서 공략할 것, 진주 목사의 목을 베어올 것, 그리고 진주성 내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할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군은 명군의 서찰을 보내어 30만 병력으로 진주성으로 돌아가려 하니 아예 성을 비우라고 협박합니다. 이미 전시작전권을 명군에 넘겨버린 상태라 선조와 조정은 명군의 눈치를 보며 진주성 사수를 명령하지도 못합니다. 조선군 총사령관 권율이 진주성을 포기하였고 의병장 곽재우 또한 불가능한 싸움이라며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이 무너지면 전라도가 무너지고 조선이 무너진다는 신념으로 많은 장수들이 자발적으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의병장 총사령관인 창의사 김천일과 전라도 의병장이었던 경상우도 병마사 최경회 등입니다. 웅치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충청 병마사 황진 장군도 부하 700명을 데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성 병력 3,000과 지원군 3,000 합쳐서 6,000의 병력이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군을 피해 백성들 6만여 명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왜군은 무려 9만 3천 병력이었습니다. 9일간에 걸친 대혈전이 계속되는 동안 매일 기적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전투 8일째 황진 장군이 저격병의 총탄에 사망한 데다 장마비가 쏟아지는 틈에 왜군이 성도를 빼내면서 성벽이 무너져 결국 진주성은 함락됩니다. 왜의 기록에 의하면 성을 함락하고 도륙한 사람만 1만 5천 명, 남강에 투신하여 자결한 사람이 2만 5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사상자가 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왜군은 너무 많은 병력을 잃은 데다 사기가 꺾여 전라도 진격을 포기하고 오히려 부산 쪽으로 퇴각합니다. 이후 1597년 7월 정유재란이 일어나기까지 4년여 동안 전쟁은 휴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진주성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병사들, 그들의 처절한 전투는 패배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그때도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입니다.